오늘도 새로운 차트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미래에셋 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인수하면서 자산 토큰화를 추진하는 미래에셋그룹의 디지털 자산 사업 전략에 시동이 걸렸다.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4위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품었다.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 컨설팅은 13일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5억 원에 인수했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융합하겠다는 그룹의 미래에셋 3.0 전략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법안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에셋 컨설팅은 13일 코빗 지분 92.06% 약 2,690만 주를 1,335억 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방식은 현금 지급이며 취득 목적 디지털 자산 기반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025년 말 미래에셋그룹이 코빗 인수를 위해 지분 매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인수까지 이어진 것이다. 같은 날 코빗의 2대 주주인 SK플래닛도 코빗 지분 922만 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SK플래닛은 코빗 최대 주주와의 주주간 계약상 동반 매각 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대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동반 매각 참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코빗의 지분은 넥슨 지주사 NXC와 SK플래닛이 각각 60.78%, 31.5%씩 보유하고 있었다. 미래에셋 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에서 부동산 임대관리 사업, 인프라 금융 자문 사업, 숙박 및 부대시설 운영 등을 영위하는 비금융 계열사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지분 48.49%, 박 회장 배우자인 김미경 씨가 지분 10.15%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융합한 미래 금융인 미래에셋 3.0을 그룹 비전으로 삼고 디지털 자산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현주 회장은 1월 말 글로벌 신년사를 통해 토큰화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자산 투자망 구축, AI 플랫폼 통한 디지털 자산 운용 가속, 미래 성장 동력 재투자라는 그룹의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한국에서의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는 미래 금융을 향한 선제적 결단이라며 전통 자산과 대체 자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그룹의 모든 투자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토큰 증권 STO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증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 자산의 토큰화라는 미래에셋의 목표 달성에도 길이 열린다. 계열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앞장서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8월 디지털 자산 플랫폼 팀의 디지털 자산 발행 및 유통, 플랫폼 설계, 블록체인 네트워크 설계 운영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충원했는데 관련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가상화폐 지갑 테스트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월 말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채권을 발행해 주목받았다. 채권은 3억 2,500만 홍콩 달러와 3천만 달러로 각각 발행됐다. 디지털 채권이란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 유통하는 채권을 뜻한다. 채권 발행, 이자, 지급, 상환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으며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상에 남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4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기존 전통 자산거래 플랫폼을 넘어 새로운 디지털 자산까지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 기반의 핵심 인프라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그룹이 국내에 5개뿐인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을 품에 안으면서 시장 판도가 바뀔지도 주목된다. 코빗은 업계 4위로 규모는 작지만 거래소 중 처음 설립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곳이다. 지난 6일 금융정보분석원이 코빗의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을 수리하면서 코빗은 영업상 불안 요소를 해소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 3년 단위로 VASP를 갱신해야 한다. 더불어 2025년 말에는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1년 연장에도 성공했다. 시장의 기대감도 높다. 안영준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미래에셋증권의 컨콜 이후
토큰 증권 플랫폼과 디지털 월렛 등 자산 토큰화 시장에 대해 준비 중이며 새롭게 열릴 시장에서 차별화한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며 자산 토큰화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논의하는 것은 악재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대주주 지분을 15에서 20%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 컨설팅이 90%가 넘는 코빗 지분을 확보한 가운데 실제로 지분 제한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지분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IT센 글로벌이란 종목을 설명하면서 실물 자산의 토큰화라는 시대적 조류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 증권형 토큰 등등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보아도 중파동 이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0.38이 라인이 깨진 후에 거의 0.5 라인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반등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반등 라인이 0.5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상법 개정안 이슈로 인해 저 PBR주들이 급등 구간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주사들과 증권사들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그 이슈로 인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 기간을 거친 것입니다.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온 종목들을 침착하게 관찰을 하다가 중파동 이파가 시작이 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또 다시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앞에서 테마선 돌파에 실패한 후 눌렸다가 반등하면서 테마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힘이 응축된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급등이 나왔네요. 하지만 오늘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긴 윗꼬리 음봉입니다. 정확한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 구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틀이 느껴집니다. 캔들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쌍바닥 W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잘 치고 갔습니다만 오늘 고점에서 큰 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 구간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큰 오빠 캔들로 급반등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상황을 구름대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얀 원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녹반항돌입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한 자리입니다. 구름대 차트에서 녹반항돌 자리는 최고의 타점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아내도 되고 테마선 돌파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도 됩니다. 여기입니다. 추적 관찰하면서 이런 맥점이 되는 자리에서 탁탁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스윙 매매의 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 좋은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3분봉 조정 후 양봉이 뜬 자리입니다. 음봉의 개수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지 캔들이나 양봉이 뜨면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점에서 N자형 파동이 만들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애매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큰 언니 캔들입니다. 매도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 추세 중간에 단음봉 조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를 하고 단기적인 조정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음봉 조정이 나온 것입니다.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들어가면 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손절 라인입니다. 이 라인이 깨어지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장중에 이 라인에 미리 매도를 걸어두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급반등이 나왔네요. 이렇게 고가 놀이가 시작된 종목은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들어가면 단기간에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타점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들어가면 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깨어지면 매도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종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입니다. 이 차트는 추세가 좋은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을 어떻게 타점을 잡아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깨어지면 매도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종가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듯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쭉쭉 치고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 중간에 타점을 잡아내도 되지만 맥점이 되는 자리에서
미리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맥점이 된 자리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녹반항돌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황금 타점이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시황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개별 종목의 모멘텀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상 맥점이 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면 이런 급등주들을 다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꾸준히 노력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모그린텍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소재로 떠오른 페라이트 테마가 30일 업황 전반의 하락 압력 속에서 개별 기업의 기술력과 공급 계약 소식에 따라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전기차 모터의 히토류 연구 자석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여전했으나 실제 양산 능력과 소재 국산화 여부가 주가의 향방을 결정지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전해 콘덴서 전문기업 삼화전기는 전기차 및 서버용 고음 고신내성 부품 수요가 폭증하며 전일 대비 5% 이상 급등한 54,500원에 장을 마쳤다. 산화철 공급의 핵심인 이지 역시 원자재 가격 안정과 공급망 다변화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 마감했다. 특수 안료와 소재 가공 기술을 보유한 시큐브와 고효율 자성 소재를 생산하는 아모그린텍도 강세를 보였다. 특히 아모그린텍은 테슬라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상징성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아모그린텍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 공급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아모그린텍의 무기는 압도적 기술력이다. 현재 고효율 자성 소재와 나노 멤브레인 등 첨단 소재를 기반으로 기능성 부품 및 에너지 환경 시스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외 1,497건에 달하는 방대한 지적 재산권은 후발 주자들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됐다. 최근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발맞춰 아모그린텍은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효율 증진 필수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소재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시장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이들의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신소재 혁신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한 아모그린텍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 현재 5.42% 올라 7,3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다. 아모그린텍이 세계 소재 시장에서 기술로 승부하는 K소재 강자로 부상하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모그린텍은 고효율 자성 소재, 방열 소재, 플렉시블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SiC 파워 반도체용 AMB, 모듈 등을 핵심 제품으로 생산하며 첨단 산업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 소재 기술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아모그린텍의 이름을 글로벌 시장에 각인시킨 것은 단연 플렉시블 배터리다. 플렉시블 배터리는 자유롭게 휘어지고 접히는 전원 공급 장치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가 갖는 형태적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초의 유연형 2차 전지다. 2010년대 초반부터 이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해 2019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 이로써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IoT 센서,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IT 기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했다. 아모그린텍의 플렉시블 배터리는 단순한 전지 기술이 아니라 기기 설계의 자유를 제공한 혁신 사례이다. 현재 이 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 주요 IT 기업들과의 협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모그린텍의 경쟁력은 단지 배터리에만 머물지 않는다. 고효율 자성 소재와 방열 소재를 기반으로 전기전자, 전장, 반도체 산업 전반의 공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자성 소재 분야에서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한 고주파용 페라이트 코어 및 나노결정 합금 소재를 개발하여 전력 변환 효율을 극대화했다. A는 전기차 구동 모터와 5G 통신 장비, ESS 인버터 등 고주파 구동기기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방열 소재는 고출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서버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소재로 첨단 IT 산업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아모그린텍은 자체 개발한 복합 방열 시트와 세라믹 나노입자 기반 열전달 소재를 통해 글로벌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며 기술 우위를 확보했다. 아모그린텍이 차세대 성장축으로 삼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파워 반도체용 AMB 모듈이다. 이 모듈은 고전압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찬 충전 인프라, 태양광 인버터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된다. 독자적 금속 세라믹 접합 기술을 통해 높은 절연 내압과 방열 특성을 동시에 구현하며 글로벌 SiC 반도체 시장의 확대에 맞춰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AMB 모듈은 향후 전기차 파워트레인 효율을 10에서 15% 높이는 차세대 기술로 아모그린텍이 국내외 주요 반도체사와의 협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모그린텍의 기술 경쟁력은 지식재산권 IP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0사건의 특허 및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A는 단순한 소재 생산 기업이 아닌 기술 집약형 혁신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입증하는 수치다. 소재 산업은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장기 기술 축적이 경쟁력이다. 아모그린텍은 현재 국내외 8개 계열사를 통해 R&D 생산 응용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 맞춤형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차세대 소재 산업의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반도체용 방열 소재, 자율주행 전장용 배터리 모듈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로 수출하는 기업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플렉시블 배터리로 세계 시장을 열어젖힌 아모그린텍이 한국 신소재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기술 강소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중파동 1파가 마무리가 되고 중파동 2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큰오빠 캔들 신봉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이 하락 추세 끝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주포놈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큰오빠 캔들은 절대 개미들이 만들지 못합니다. 주포놈의 작품입니다. 주포놈을 믿으시면 됩니다. 쌍바닥을 찍은 것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이 차트는 큰오빠 캔들의 위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캔들입니다. 큰오빠 캔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큰오빠 캔들 신봉자가 되었는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큰오빠 캔들이 등장을 했을 때 구름대 차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구름대 차트에서도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녹반항돌 자리입니다. 녹색 구름대를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황색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란 점선이 밑으로 푹 꺼진 자리에서 파란 점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표들이 밀집된 자리에서 녹반항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의 폭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맥점 중에 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가 나오면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얀 원 자리를 한 번 더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